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23일입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요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크리에이션 방송입니다. IT 트렌드가 궁금하세요? IT 이슈 투데이와 함께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네, 이슈를 한 개만 준비했습니다. 특집으로 진행되는 세기의 판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세기의 판결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그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판결에서 승자는 결국 페이스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 결론이 났죠. 네. 정말 떠들썩했던 세기의 판결에서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소송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8월 14일 방송을 참고하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간단하게 태그 형태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정부에서 상호 접속곳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요. 페이스북은 그동안 KT에만 대표 주자처럼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KT에만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호 접속곳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SK와 LG에도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용료를 SK와 LG 측과 협상을 하던 중에 갑자기 페이스북이 통신망을 우회를 했습니다. 접속 경로를. 그래서 원래는 KT망을 이용했던 SK와 LG 유저들이 갑자기 SK와 LG 유저들만 뭐 홍콩 쪽으로 또 미국 쪽으로 이렇게 우회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SK와 LG 유저들이 페이스북을 접속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뭐 적게는 한 2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까지 뭐 느리게 접속되고 혹은 접속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겪었었죠. 저도 당시에 이 당시 SK 유저였기 때문에 실제로 겪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방통위는 이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의 뜻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죠. 결국 쟁점은 뭐였느냐? 이 접속 경로 변경한 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월 14일 방송을 참고하십시오. 자, 재판부가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준 근거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CP라는 컨텐츠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업체인 거죠. 인터넷 서비스 업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죠. CP가 접속 경로를 변경해서 트래픽을 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 변경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두 번째, CP가 접속 경로를 변경할 경우에 ISP 업체, 이건 통신 업체를 얘기한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업체죠. ISP 업체와 사전 협의할 의무는 또한 없다. 네. 세 번째, 접속 불편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이게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또 판단을 했고요. 자, 네 번째, 이용자의 민원 건수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민원 건수를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섯 번째는 이용자의 민원이 계속해서 빗발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여기에서 특히나 그 1번 그리고 3번도 좀 그렇고 근데 4번, 5번 요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죠? 예. 뭐 CP가 접속 경로를 변경한다는 거 물론 이제 트래픽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재판부가 판단했어야 되는 것은 그런 트래픽 조절을 위해서 정말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사실은 그거를 봐 주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로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1번은. 4번 같은 경우도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민원 건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행정 처분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뭐 명확히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3일간 이어졌다. 그러면 3일 동안 민원이 계속 빗발쳐야만 그런 피해를 인정하는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의아한 점이 많은 뭐 그런 그 재판 의 그 판결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 판결문을 다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기사의 내용들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뭐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기사의 내용의 그 워딩을 제 최대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니까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피고의 입장이었던 방통위에서는 이용자의 차별 행위를 검증해서 사실은 승소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차별 행위에 대해서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웠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늦어도 한 달 안에 항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통신업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해외 CP가 접속 경로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피해를 발생시켜도 무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해외 CP들이 망 이용료 협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악용할 거다. 즉, 그 이용자의 피해를 볼모로 아마 악용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해외 업체가 임의적으로 경로 변경을 해서 피해를 발생을 시켜도 이제 처벌이 불가한 거 아니냐. 그럼 이게 통신업계에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망 이용료 협상에 관련된 이슈겠죠. 두 번째로 보시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 카카오는 300억을 내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150억을 낸다고 하니 이렇게 적게 내더라도 이제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 일본에 쓴 것처럼 이제 이용자를 볼모로 막 피해를 발생시키면 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타 국가, 뭐 타 업체에게도 이 판결의 영향을 분명히 준다. 뭐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컨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그러나 어쨌든 호재입니다. 그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건들이 만약에 컨텐츠 프로바이더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 부과하는 형태로 또 판결이 나면 그러면 또 의외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컨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만약에 어떤 접속 경로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사실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접속 불가나 접속이 느려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그때는 또 막 이제 과징금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컨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뭐 누가 보더라도 이들에게는 호재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통신사들에게는 누가 봐도 악재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런 망 이용료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통신사들이 야, 법적으로 너네 망을 제대로 확보해서 쓰지 않고 제대로 돈을 내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이용자한테 문제가 생겼다. 그럼 너 방통위가 너희들한테 이제 저 과징금 처분할 텐데 어떡할 거야. 자, 이제 와서 통신망 빵빵하게 잘 쓰고 돈 많이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겠죠. 또한 방통위 입장에서도 이제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문구를 넣으려고 했었냐면 원래 안정적인 그 서비스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된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뭐 그걸 위해서 통신망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구가 사실은 스타트업들 입장에게는 충분한 수준 이상의 굉장히 과도한 수준까지 이 망을 확보해야 되다 보면 그 망을 위한 이용료를 상당히 낼 수밖에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문구였죠. 근데 이제 그런 문구가 이제 그런 문구를 넣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커밍순 이벤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곧 다가오는 이벤트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번 판결에 대한 2심 결과 또 뭐 3심까지도 아마 가겠죠.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판결과는 뭐 무관하지만 제가 8월 16일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내용인데 구글 뉴스 서비스를 국내에서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죠? 이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지금 커버하기엔 좀 내용이 많아서 결국은 해외 업체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역차별 뭐 이런 이슈들입니다. 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번에 이 페이스북 판결만큼이나 이 구글 뉴스에 대한 허용 여부 이것도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또 민감하게 업계에서는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모있는 그 밖의 뉴스들. 유튜브가 한글 댓글을 때로는 증발시킨 건 아니겠죠, 사실. 댓글이 없어져 버리고, 뭐 때로는 영어 댓글에 막 순위가 밀리고, 좋아요가 아무리 많아도, 뭐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유저들이 많이 항의를 했는데, 이 버그라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약간 무성의하게 대답을 해서,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저희 네티즌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빨리 버그 픽스 해주세요.
모빌리티 간담회가 어제 있었죠. 22 일에 있었는데 29 일에 실무 기구를 출범하겠다고 합의는 했으나 뭐 난항이 예상됩니다. 뭐 택시 단체에서는 타다가 끼면 자기들 뭐 거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계속해서 난항은 예상되는데 어쨌거나 실무 기구 출범은 한다고 하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형태로 뭔가 진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전자처방전 인프라 구축의 시범 서비스를 드디어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처방전을 종이로 들고 다니지 않고 전자 형태로 받아서 뭐 앱이나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로 받아서 바로 뭐 약국에 접수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오겠죠. 이제 그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하네요. 2 분기에 2,700만 대나 팔렸다. 이게 뭐냐? 결국 무선 이어폰에 대한 얘기입니다. 콩나물이라고 놀림 받고 그죠? 샤워기라고 놀림을 받던 그런 무선 이어폰. 그죠? 애플의 그 에어팟을 필두로 해서 시작됐던 무선 이어폰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54%나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주십시오. 예, 지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또 구독 버튼,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